첫 화에서 장재경은 188이라는 문자를 받고 그대로 납치되어 레몬뽕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이 풀리지 않았죠. 도대체 누가 왜 장재경을 납치해서 레몬뽕을 먹였을까? 그리고 1533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 1화부터 천천히 다시 사건들을 되짚어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실한 팩트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2월 24일에 장재경이 받은 1533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전 1시 35분, 즉 1882와 닥터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 문자는 1대 닥터 박준서가 보낼 수는 없죠. 사망 추정 시간 이후에 보내진 문자니까요. 그럼 현재 정황상 레몬뽕 판매 사업을 가로채 큰 돈을 모으려 하는 2대 닥터 박태진이 보낸 문자일까요? 저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박태진이 1533이며 장재경에게 레몬뽕을 투약하고 지속적으로 약을 보내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지금처럼 미쳐 날뛰는 장재경을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본인이 검사 신분인데 장재경의 마약 중독 증거를 들이밀며 감방에 보내버리면 모든 일이 해결입니다. 하지만 박태진은 자신의 불륜까지 들킬 뻔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날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장재경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죠. 심지어 7화 예고에서는 위험 요소인 장재경을 제거해버리자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박태진은 아닌 것 같고 2화에 등장했던 윤 사장과 하수인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닥터가 직거래를 하자며 대신 장재경을 납치해 레몬뽕을 먹여달라고 했죠. 새벽 1시 35분에 문자를 보냈고 그 시간에 장재경을 납치했기 때문에 장재경 납치 의뢰는 아마도 박준서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재경을 납치해 레몬뽕을 먹인 건 역시 1대 닥터가 확실하죠. 윤 사장이 닥터에게 의뢰를 받았다고 말했고 닥터의 신분으로 윤 사장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1대 닥터가 박준서라고 한다면 그가 사망하기 전 윤 사장에게 장재경을 납치해서 레몬뽕을 먹여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1533으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오는 것도 아마도 닥터의 조력자겠죠. 그럼 여기서 아주 커다란 의문이 생깁니다. 박준서가 윤 사장을 시켜 장재경을 중독시켰다? 도대체 왜? 1대 닥터가 박준서가 아닐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상 박준서가 1대 닥터라는 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노팜을 직접 수거해 마약류 제조에 연관되어 있었고 그의 아내 최지연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요. 더구나 1882 문자야말로 확실한 증거죠. 따라서 박준서가 윤 사장을 시켜 장재경을 납치해 마약에 중독시켰다는 걸 가정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준서는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망 직전 원종수, 박태진, 오채원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이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박준서는 3학년 6반 친구들의 마음을 아직은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경의 납치 의뢰 역시 자신의 죽음 여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재경이 알아낸 모든 것들은 박준서가 자신이 죽었다는 걸 가정하고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가장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거죠.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가장 확실하게 장재경을 움직일 카드가 바로 납치 후 레몬뽕 투여였다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박준서는 장재경이 중독이 되면 당연히 레몬뽕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테고 그렇게 되면 레몬뽕을 판매했던 닥터로 연결되고 결국 박태진, 원종수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만약 그가 레몬뽕을 장재경에게 투약하지 않았더라면 1882 문자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장재경에게 레몬뽕 사건과 박준서의 죽음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 될 테고 그건 바로 박태진이 원하는 수사 방향이죠. 즉 박준서는 자신이 만약 죽는다면 친구인 장재경을 마약에 중독시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수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면 굳이 장재경을 찾아와 애매한 말만 늘어놓고 사라지지는 않았겠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수사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걸었고 그 각오와 같이 모든 것을 걸고 장재경이 수사에 임해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대 닥터인 박준서가 사망 전 윤 사장에게 장재경 납치를 의뢰했다고 칩시다. 그럼 1533 문자를 보내오는 건 누구일까요? 188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으며 닥터와 긴밀히 연결돼 있고 택배 박스에 박준서의 이름을 써서 보내는 인물. 저는 여기에 부합하는 인물은 단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채태경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원종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듯 싶으며 박준서가 사망한 날 그를 태워다준 인물, 바로 노규민이죠. 사망한 박준서의 휴대폰 통화 목록에는 노규민이라는 이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즉 우연히 아무 택시나 잡아탔는데 노규민의 택시를 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연락하고 지내왔다는 겁니다. 노규민은 박준서가 준비한 그야말로 히든 카드였던 거죠. 원종수와 계속 같은 반이었던 정윤호도 노규민이라는 이름을 듣고 전혀 몰라보는 눈치였죠. 즉 그는 채태경의 죽음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원종수의 명찰을 발견해 원한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정작 원종수 그룹에서는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동창생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장재경도 노규민의 이름을 듣고도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죠. 하지만 박준서와 노규민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해서 복수를 꿈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의 죽음 이후 박준서는 원종수를 돕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런 박준서를 관찰하고 있던 노규민이 택시기사로 접근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동창이라 밝히고 그렇게나 가까워진 박준서에게 노규민은 채태경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리라 추측됩니다. 가뜩이나 현재 마약을 만들어 인생 자체가 회의적인 박준서는 평생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온 가장 큰 죄악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는 노규민에게 박준서는 자신이 설득해보겠다고 만약 자신이 죽는다면 뒷일을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2월 23일 박준서가 사망했고 노규민은 그의 사망을 확인한 후 장재경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윤 사장을 시켜 장재경을 납치한 것도 노규민의 아이디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인 박준서 입장에서는 아무리 목적을 위해서라지만 장재경을 중독시키는 게 껄끄러웠겠죠. 하지만 노규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차피 장재경과 모르는 사이일 테니까요. 그는 박준서의 죽음 이후 장재경을 중독시켜 그를 조종해 원종수, 박태진, 오치현을 심판하는 일에 인생 전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던 택시회사를 그만두고 집까지 이사하며 잠적했죠. 그래서 아마도 그의 원한은 채태경이 죽는 과정에서 불이 번져 부모를 잃었다거나 땅을 헐값에 넘기고 쫓겨났거나 하는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원인이 더 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한을 잊지 않고 박준서의 죽음 이후까지도 복수를 이어가는 걸 보면 아마도 보통 원한은 아니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장재경의 납치와 1533 문자를 보내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해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